정말 숫자라는 거는 그냥 제 머릿속에는 없는 상태로 비즈니스를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어른들은 스티커북 갖고 놀면 안 돼? 어른들은 그러면 어떤 스티커북을 가져야 돼? 저는 그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여는 작업들이 제 성향하고 좀 맞는 것 같아요. 누구십니까? 하는 일이 좀 많기는 한데 오르에르, 포인트 오브 뷰, 자그마치, 오드트 스윗, 오르에르 아카이브 그 가장 상단에 아틀리에 그리츠라는 브랜드 기획회사를 하고 있는 김재환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뭐 어떤 분들은 카페 사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뭐 문방구 사장님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갑자기 과자 가게를 여니까 뭐야 뭐 만드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제가 가장 상단에 기획 일을 하는 회사고 그 아래에 있는 브랜드들이 포트폴리오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쉽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처음에 자그마치가 첫 데뷔신 거예요? 데뷔 이런 말 영국에서 돌아와서 박사학위 받으면서 뭐하지 이제 그때 저도 이제 그런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자그마치가 이제 2014년에 하게 됐고 비즈니스가 뭔지도 모르고 시작했고 세금 계산서 뭐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호 머리 터져요 그것 때문에. 왜네? 나라가 나한테 뭘 해줘 막 이런 생각 이제 하면서 정말 숫자라는 거는 그냥 제 머릿속에는 없는 상태로 비즈니스를 진짜 무식해서 용감하게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카페를 하려고 사실 했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어떤 컨텐츠적인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데 서울의 동쪽, 성동구 이쪽은 재밌는 거리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다른 동네에 비해서 좀 적었었어요. 되게 좋은데 2호선 다니고 이쪽에는 왜 재밌는 게 없을까 하다가 문화적인 뭐 디자인적인 행사 재밌는 일들을 벌이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 크기가 사실 된 거지 카페만 하겠다라고 생각했다면 카페 비즈니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렇게 무턱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었던 것 같고 열자마자 아니죠. 그때 매출은 귀여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오레르를 할 때는 예상 매출, 나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예상 매출 한번 생각해볼까? 예상 매출로 직원 수나 이런 것들을 얼마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금액 정도가 나오는 거구나. 그래서 올해도 그거랑 거의 똑같이 세팅을 한 거예요. 자그마치 직원 2명으로 시작했는데 2명 세팅하고 돌렸는데 이게 완전 빵 터진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제 다 인스타그램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제 개인 뭐 계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그랬는데 이제 두 번째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지켜보고 있었던 게 열리니까 그때부터는 진짜 비즈니스를 채널 하나로 마케팅을 할 수가 있구나라고 이제 느끼면서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하기 이제 시작한 거죠. 디깅에 대해서 전설처럼 내려오는 게 어떤 키워드 하나를 하기 시작하면 구글 끝페이지까지 가신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성격 같은 거 같은데 사실이에요? 네. 제가 찾는 것들이 보통은 일반적인 것들을 거르고 나서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더 디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페이지 수가 뭐 몇 억만 개의 페이지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도 모티비를 볼 때 제가 제 유튜브에 빨간 바가 채워져 있지 않으면 제가 그걸 못 참는 거예요. 검색을 할 때도 내가 놓치고 지나간 게 이 세상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다는 게 그런 게 정말 너무나 많겠지만 내가 일단 알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고 나야 이게 직성이 풀리는 부분이 있어서 다 보면서 일단 저는 탭을 계속 늘려요. 1000개의 단위가 몇 개가 있죠. 창이. 그래서 제 컴퓨터가 되게 힘들어요. 다 봐야 걔에 대한 리서치가 끝났다라고 생각해요. 이 오해하시면 안 되게 제가 모든 프로젝트와 모든 어떤 관심사를 구글 페이지를 다 본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요즘에 디깅한 거 요즘엔 나무 위키를 나무 위키 하는 거 나무 위키 진짜 재밌어. 아니 파라과이에 본사가 있는 거예요. 베일에 쌓여져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또 가지치기가 제가 또 많이 되는 타입이라서 하나에 꽂히면 이제 그거를 세상 끝까지 따라가서 봐야 되는 식으로 일을 하고 있죠. 처음에 단어부터 시작한다. 이미지 말고 브랜딩 할 때 요즘은 특히나 너무 비주얼 강조되어 있는 시대고 내가 혼자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랑 일을 같이 해야 되고 뭐 협업도 해야 되고 외주 일을 해야 되는 데 있어서 내가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뭐 어떤 공간에 대한 이미지로만 공유를 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한계점이 너무 많이 느껴졌다는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 있어서 좀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뭐 이런 스타일이고요 저런 스타일이 좋고요 저는 뭐 이런 느낌으로요 대부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요즘 친구들이 이런 스타일이 뭔데? 구글 끝까지 가봤어? 말로 표현해봐 라고 하면 쉽지 당황을 않네요. 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걸 이제 글로 표현해봐 라고 하면 더 이걸 표현을 못하게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이 느껴져서 모든 브랜드들이 다 비주얼이 먼저가 아니라 텍스트로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시작을 해왔었더라고요. 비주얼 이전에 텍스트로 이 브랜드가 나아갈 때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정하고 하는 게 저희의 좀 특성이라서 이제 이름도 에크리튜라고 지은 것도 프랑스어인데 문체라든지 이제 그런 거를 뜻하는 거라서 사람도 말투가 있고 글도 문체라는 게 있잖아. 사람마다 문체가 있고 글씨체 다 각기 다른데 브랜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문체를 먼저 세팅을 하고 설계를 하는 일들을 멋있지. 하고 있는 상단에 정말 뿌리를 받고 있는 어떤 얘의 텍스트와 이런 여러 가지 철학과 이런 스토리들이 탄탄해야 뭘 해도 사실 그게 단단한 기반 속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거라서 그렇게 일을 하고 되게 재밌어요. 그런 부분들이. 외주가 재밌으시다고. 외주 와. 그럼 무슨 의미입니까? 조인혁 네. 대표님 현시조언이었는데 맞아요. 외주 일만을 많이 해오시다가 좀 한계라든지 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느끼시고 본인 브랜드를 네네네. 하셨다라고 네네. 들었는데 저는 반대인 거예요. 아 재밌다라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 브랜드만 해오다 보니까 되게 외주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너무 부러운 거예요. 어떤 부분이요? 이거 진짜 현실적인 건데 네, 네. 자체 브랜드는 오픈 그런 브랜드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하수도가 막혔어요. 코로나가 오면 어떡하지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위기를 대응을 해야 되는데 외주를 하는 친구들을 거야. 보니까 예쁘게 서로 만족하게끔 만들어서 주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외주하는 분들은 너무 부럽다라고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또 그렇지만은 또 않더라고요. 그게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둘 다 하고 있는 게 양쪽한테 너무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서 공간을 할 때 디테일 같은 거에 되게 신경을 많이 그쵸. 써요. 네. 외주는 그게 안 될 거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주변에서. 야 그거 네 거니까 그렇게 하지. 누가 그거를 컨펌 해주겠냐. 설득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저는 그랬었어요. 처음에 이제 안 해봤을 때는. 그거 설득시키는 것도 능력이지. 막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일을 딱 해보니까 아, 안 되는 거였구나. 이제 그걸 이제 깨달은 거죠. 근데 하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받았던 그 풀 수 없었던 그 욕망들을 제 거에서 다 풀어낼 수가 있는 환경이 너무 좋은 순환이 되더라고요. 대리석 안 깎아도 되는 거 기계로는 안 되고 사람이 손으로 깎아야 된다. 손으로 다 깎을래. 그래서 막 손으로 다 대리석 깎고 여기서 풀지 못했던 것들을 제 브랜드에서 풀 수 있어서 저는 그래도 만족하고 있어요. 그것들을 이제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즐거운 거죠. 이렇게 약간 새로운 세계를 내가 열어볼 수 있는 몬스터 주식회사 영화 네네네. 애니메이션 보면 문 열면 친구들 네네네. 집으로 이렇게 얘가 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처음에 열 때는 아무것도 없죠. 문밖에 없는데 문을 열고 내가 얼만큼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 공간의 크기가 1평이 될 수도 있고 100평이 될 수도 있고 1000평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여는 작업들이 외주를 포함해서 뭐 문구도 그렇고 이렇게 새로운 카테고리를 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재미있다고 좀 제 성향하고 좀 맞는 것 같아요. 동문가자 세계도 너무 재밌는 세계인 거예요. 나라별에 또 각기 다른 세계가 있고 다 볼 수는 없지만 그 발을 디딘 이상 그래도 어느 정도의 공간은 내가 이렇게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갖고 싶으니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계속 좀 탐구하는. 정말 편집도 하시고 그렇게 제품을 만들기도 하시잖아요. 편집의 관점 같은 거 한번 듣고 싶어요. 일단 문방구를 이제 하고 싶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문방구 가서 노는 게 제일 좋았던 어린이였어서 아, 나 문방구 하고 싶은데 라고 했더니 이제 회사 내에서는 될까요? 이제 이렇게 됐었죠. 2층에 소심하게 오픈을 했는데 보통은 텍스트로 설계를 하면서 이름이 나오는데 이거는
나 이름은 포인트 오브 뷰로 할 거야 라고 생각했었고, 도쿄를 가는 비행기 안에서 팬텀 스레드라는 어떤 영화를 보는데 거기에 색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요만한 화면으로 보는데. 그래서 나는 돌아가서 문방구를 할 거고 색감을 베이지랑 블랙 요 영화의 톤으로 하겠어. 답정으로 정말 정해놓고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꽂혀 있었던 것들이, 도구가 진화하면 사람의 이제 욕망과 그런 크리에이티브한 것들이 진화한다라는 하라케냐와 뭐 이런 사람들의 글들에 되게 꽂혀 있을 때라서, 그래 맞아. 특히나 도구발로 많은 일들을, 장비병 있는 사람인데, 크리에이터들은 생산적인 일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이 도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니, 우리가 연필이 없어서 사는 시대는 아니니 뭐 이런 도구가 너의 어떤 감각을 자극해 줄 거야를 보여주는 문방구를 만들면 경쟁력 있는 거 아니야? 알파는 그런 감각적인 것에 다가가는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한 부분에만 포커스가 있는 거라면, 필요 플러스를 생각을 하는 브랜드로 편집을 하자라고 해서 로고가 사과인 것도 세잔의 사과거든요. 그 사과예요? 모두가 원근법을 그릴 때 이제 세잔과 그 몇몇 무리들은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저희도 모든 사물들이 각자의 관점을 가지고 큐레이션을 한다라는 큰 컨셉 아래 포인트 오브 뷰라는 걸 하고 있고, 스티커북 같은 거는 뭐 만들어주는 이 없잖아요. 써야 되는데 내가 써야 되는데, 나 어렸을 때 그 스티커북으로 기억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어른들은 스티커북 갖고 놀면 안 돼? 어른들은 그러면 어떤 스티커북을 가져야 돼? 까만색 아니면 가죽? 스티커북의 가죽이요? 그랬는데 나 같은 사람 살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생각에 이제 그런 것들을 기획을 하는 거죠. 펜을 만드는 거는 저는 세상에 너무나 잘 만든 메이커들이 있는 보다 더 잘 만들 자신이 절대 없어요. 근데 스티커북은 그 어떤 스티커북보다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는 좀 그런 기획으로 제작 상품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 어떻게 지내오셨길래 그런 감각과 감도가 생겼는지. 많이 사봐서? 수업료를 많이 내서? 그러니까 저는 이 감각이 타고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이길 수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경험이 많아야 이게 내 취향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가 쌓여야만 그걸 아는 거지, 내가 이거 하나 사보고 이건 내 취향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많이 돈을 써봐야겠구나. 근데 그거는 저는 좀 정답인 것 같아요. 전 어렸을 때부터 진짜 돈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뭐 빈티지 뭐 숟가락에 꽂혔을 때 이제 빈티지 숟가락을 온갖 거를 다 사야 되고, 그럼 이제 엄마한테 뻥 쳐가지고 진짜 뻥 많이 쳐서 정말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결과물들로 기결된. 그래서 진짜 저희 부모님이 그래요. 진짜 돈 많이 드는 애다. 빠른 시간 안에 돈으로 해결한다라는. 제일 좋은 것. 네, 제일 좋은 거를 사고 나면 그 밑에 거는 안 봐도 되더라고요. 그거를 찾아내는 그 과정이 너무 재미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즐긴 다음에 제일 상단 것을 딱 찍어서 그걸 사요. 어느 정도의 단계 거를 사면 계속 위에 것들이 생각이 나요. 막 감도를 높여야지 뭐 이런 건 아니고, 경험치 쌓는 거는 좀 좋아해요. 약간 경험치 쌓는, 혼자 약간 점수놀이 같은 거. 내가 이번에 어떤 경험치를 쌓았다. 진짜 덕후의 감각. 제가 어도비 중에 못했던 게 인디자인을 제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었거든요. 인디자인으로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누가. 인디자인?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2주 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 이제 인디자인 플러스 1 이렇게 된 거죠. 그런 거에 되게 뿌듯한 느끼는, 약간 능력치 높이는 거 좋아해요. 약간 오타쿠스러운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행복한 덕후. 지금 툴 다루실지는 몰랐어. 코로나는 어때요? 공간을 되게 중심에 맞아요. 하고 다른 문화가 바뀌었어. 경향으로 갈 거다 막 그런 이야기도 많고. 이번 그 2.5단계가 네네네. 9월이었나요? 최근에. 그 전까지는 사실 영향이 별로 없었어요. 2.5단계에서 이제 사업을 하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매출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를, 보통 거의 비슷해요, 저희는 매출이. 이게 뭐야라는 거를 느껴봤었던. 그래서 이제 저희 온라인 같은 것도 조금은 강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부분이 있지만, 제 성향과 회사의 문화나 그런 성향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온라인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오프라인은 그 역할을 분명히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온라인
온라인이 줄 수 없는 오프라인만의 특색을 더 갖춰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 더 신경을 쓰려고 하고 공간 너무 좋아. 재밌죠. 너무 그 매력이 세서. 이 모베러웍스가 정말 잘한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는 공간적인 것에 힘이 분명히 있다라고 믿거든요. 아무리 그쵸. 뭐 온라인 시대가 된다 하더라도 치고 빠지고를 되게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오프라인 공간을 했던 것도 되게 신의 한 수였던 것 같고 제품을 계속 만드시는 것도 포인트 오브 뷰 와서 사고 싶은 그 네네네. 여기서의 내가 그 골랐을 때 그 기분과 포장을 받았을 때 그런 느낌적인 것도 다 소비에 포함되는 네네네. 거지 이 물건을 그냥 얼마 주고 샀다 자체만 소비이진 않은 시대니까 이제 오프라인 공간 되게 중요시 여기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 이제 제품 같은 것들이 있어야 사람들이 그 브랜드를 뭐 이렇게 응원하고 파워를 느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품들을 늘리고 있는 단계. 컵 뒷면에 그런 미국산 같은 거에 많이 있는 스티커. 스티커가 있는데 그거는 사실 안 해도 그만인 거였잖아요. 모든 프로덕트 중에서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근데 최근에 뭐 이렇게 미팅을 하는데 누군가의 다이어리에 그게 밑면 그 붙어있는 스티커가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도 이거를 떼다가 거기다 붙인 거면 쭉. 맞네. 이런 거를 신경 쓸 수 있는 팀이 어떻게 보면 첫 이런 프로덕트. 세상에 네. 이렇게 노출되는 건데 그때는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좀 뭐 다양성으로만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 디테일이 이거는 누구 아이디어일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해졌었죠. 그래서 그런 장치를 저는 숨겨놓는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너와 나만 알아보는 거. 다 알아볼 필요 없어. 다 알아보는 거는 재미없어. 앞으로의 교양이라는 책. 제목 멋있다. 이 있어요. 앞을 보는 관점을 가진 사람들을 뭐 디자인, 의학, 문학, 미디어 이런 분야의 사람들을 대담을 하는 거를 모은 책이거든요. 이제 완전 추천해요. 또 치타야 다이칸야마에서 1년간 그 대담을 하고 각각의 분야의 그런 사람들을 모아다가 대담을 했다는 것도 너무 멋진데 그 사람들이 한 말들이 다 너무 주옥 같아요. 모두가 알아보는 장치를 씹는 것보다는 이걸 알아봤어? 하는 나니까 알아봐 준 안다. 거야 라고 하면서 이 브랜드와의 어떤 결속력이 생기고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책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런 프로그램 현실 좋은 네네. 플러스 머니토크 뭐 이런 네네. 것들도 대담 그쵸. 이라서 이분들 이런 앞으로의 교양이다 이건 거의 그런 느낌 유튜브 안에 지금은 네네. 들어가 있는 거라면 밖으로 나올 수 나와도 있는. 너무 재밌을 것 같고 힘들었던 순간. 힘들었던 거 엄청 지금까지. 많죠. 주마등이에요. 이거는 뭐 하나 아무거나 얘기해 키워드 하나만 얘기해도 그거에 따른 스토리를 다 얘기할 수 있고 물이 수도가 잘못돼가지고 이 월넛으로 다 깔아놨는데 새벽에 세콤에서 전화 와가지고 1층으로 물이 문 밖으로 새고 있다는 거예요. 6시쯤에 새벽 6시 3층이 물에 다 잠겨서 그 물이 7cm 정도? 그 물이 이제 3층을 넘어서 2층, 1층 제가 CCTV로 이렇게 확대해서 확인해 보니까 바닥이 물이 찰랑찰랑해서 다 비치는 거예요. 어려움이 많았죠. 처음에 막 오르에르 직원 세팅 수 잘못해가지고 3주 정도 계속 등 보이고 설거지만 했었잖아요. 겉으로만 보여지는 그런 이렇게 정리되어 있고 네네. 보여지는 모습만 보고 뭐 나도 카페 사장님 뭐 나도 뭐 저런 문구점 하고 싶어 들어와 보면 위로가 되는 게 저는 이제 막 박스 까대기 하고 그렇게 우리가 좀 비효율적인가? 멍청한 건가? 다들 그렇구나. 이 질문이 좀 너무 어렵나 싶기도 하고 너무 애매한 질문인가요? 맞아요. 요거는 요거는 일이 아닌 거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다 보니까 저는 이 경계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면 막 사람들이 막 이래요. 아니 근데 되게 공감돼요. 네, 공감돼요. 네. 근데 진짜 재밌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고 막 이러는데 저 진짜 그렇거든요. 노는 거가 뭔지 그럼 노는 게 뭔데? 노는 게 뭔데라는 질문이 하고 싶은 거예요. 스탬프 데이를 내일 하기로 했어요. 다 모여서 스탬프를 찍고 놀기로 했어. 그럼 이거는 그래서 일일까 거기서 놀일까? 나온 애로 저는 샘플로 쓸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일이야 놀이야? 이렇게 섞여 있는 거다 보니까 이거 너무 아니 약간 이상적인 아니, 답변인가? 그 뭐 일도 저는 그거 같아요. 본인의 성향이
돈이 뭔지를 파악하는 게 최우선인 거지. 누가 어떤 일로 돈을 벌었대, 뭐 혹은 누가 어떤 회사를 갔는데 너무 뭐 잘하고 있대, 이거에 나란 사람이 어떤 성향이고 나란 사람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더 효력을 낼 수 있고 라는 부분을 알고 접근하는 거하고 모르고 접근하는 거는 완전 다른 얘기인 것 같거든요. 나는 뭔가 그렇게 제약적으로 몇 시에 출근해서 뭐 할 수야 있겠지만 힘들 것 같아. 회사는 안 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 나는 못하는 사람이야. 그걸 안 하고 그냥 나는 살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해서 출퇴근 시간이 자유로운 회사를 찾고, 나란 사람은 디깅을 해서 어떤 거를 탐구하고 이 과정으로 이거를 일로 연결시키는 거에 가장 재미를 느끼기 때문에 어떤 누구보다도 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잘할 수 있다라는, 내가 잘하는 어떤 성향을 너무 잘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는 일들로 이렇게 흘러갈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자산 같은 거, 우리가 생각하는 자동차, 집 이게 아니라 보면 사람마다 진짜 갖고 있는 그 자산들이 정말 반짝반짝한데 가공되지 않은, 이미 반짝반짝한 게 있고 자기도 모르는 돌멩이인 채로 가공하면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는 채로 남겨져 있는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경험이 많다고 해서 더 많은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발견 못한 것도 분명히 있을 거고, 저도 아직까지도 내가 이런 능력이 있었어? 막 이렇게 발견하는 인디자인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해봐야 아는 거지. 상담센터 간다고 해서 당신의 자산은 뭐 MBTI 뭐 이거 한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 그거를 경험을 많이 해봐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어떤 게 있는지를 발굴해, 약간 광산 캐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그 기회는 본인밖에는 못 만드는 거잖아요. 아직까지도 저는 그 광산을 계속 캐고 있는 이 팀이 너무, 일단은 세 분이라서 자산이 3배인 거잖아요. 세게 시작할 수 있고 거기에 막 들어갔다 나가는 자산들이 이미 막 사례들을 계속 만들고 계시기 때문에 탄탄하게 커지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우리는 뭐가 없다 이러면은 그런 분들이랑 하면 콜라보를 또 하면서 일하면서 배우는 게 사실 제일 맞아요. 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너무 어. 5시간이지. 역대급. 제 말이 너무 많은 건가요? 아니요. 해가 져버렸어. 그러니까요.